장경훈 질의하십시오. 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쪽으로 부서를 옮기자마자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네. 지금 이인성 계장님이 자리에 공석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 황 주무관님이요? 예. 황재우 주무관님이 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때 같은 담당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아니 궁금하면 직접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익산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정밀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 업체 선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업체의 방식 자체가 하수관 비굴착 공사예요. 하수관 비굴착 공사인데 이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네. 저희가 공개 제안 했을 때 13군데 왔습니다. 13군데? 네, 참가를. 자, 13군데 업체인데 이 뉴보텍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예. 네. 여기 기준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 네.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몇 위 업체예요? 몇 위? 13개 업체 중에서 예. 지금 공사 수주라든지 규모가 몇 위 업체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권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 예. 네. 몇 위 업체예요? 그 업계에서 네네네. 그것까지도 실무관은 그것까지는 모르겠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제가 이 NPR 공법이라고 하는 이 비굴착 하수관 공사에 대해서 제가 거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법이 과연 어떤 공법이고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사고가 있기 한 3개월 전에도 제가 현장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왜냐면 주민이 민원이 왔더라고요. 하수관 안에, 맨홀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공사냐. 그래서 저 그때는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사무실에 가서 현장 소장이란 분한테 이 공사의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게 한 3개월쯤 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좀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진주시에서 이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을 우리하고 똑같이 합니다. 비굴착 공법으로 해서. 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진주시 노후 이게 하수관 정비 사업을 둘러싸고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와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사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1, 2, 3위 세 군데 업체가 전부 다 배우자가 하거나 친척이 하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차근히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총 공사비가 총 얼마예요? 이번에 그 사고 구간의 총 공사비가? 38억입니다. 38억이요. 예. 지금 사업 기간은 2020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예요. 예. 네. 추가 사업 구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1차분은 1.3km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1차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 구간이 익산시청 민원실 앞에서부터 예. 지금 중앙우체국 네. 앞까지죠? 예, 맞습니다. 중앙우체국 앞에서 배수지까지는 공사 안 합니까? 그건 이제 2단계에 잡혀 있습니다. 2단계 공사하죠. 언제쯤 해요, 이거는?
그것은 현재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고요. 네. 지금 한 12월경에나 착수를 예정대로 간다고 보면은 12월경에는 착수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찰 공고 따로 내실 거죠? 예, 예. 그건 별도로 네. 추진하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이 공사 개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자, 그러면 이제 그 수해 침수 관련해서 그 한번 물어볼게요. 자, 1차 수해가 7월 5일 날 밤 9시경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위가 높았을 때가 오전 9시 한 50분에서 한 10시 사이.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비가 좀 줄면서 이제 좀 빠지기 시작을 해요. 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게, 하수관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빗물이 빠지는 거를 보면. 예, 저도 그렇게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하수관이 완전히 막히진 않았다. 근데 상당 부분 하수관이 막힐 수 있을 만한 뭔가 원인이 있었다.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자, 1차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본 의원도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10시부터 나가 있었어요. 10시부터 나갔다가 새벽 한 3시쯤 들어갔습니다. 3시쯤 들어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때 해당, 지금 우리 그 권성 과장님 오시기 전에 조기석 과장님에게 여기서 하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하수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주민들도 거기서도 하수관 역류 현상을 목격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수관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7월 5일 날 이후에 하수관 관련해서 우리 하수도과에서 그 확인을 했다라고 했어요. 예. 자, 확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우리은행에서 저 예일여고 쪽으로는 업체에서 확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대전 사거리 쪽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CCTV 찍고 준설하는 6일날, 7일날 그런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공사 업체에서 아래쪽은 조사를 했네요. 예, 예. 우리 시 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제 자, 그러면 공사 관계자들의 답변이나 경위서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피해 이후에. 그죠? 아마 지금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 연락을 받은 걸로 알고 공사 업체에서는, 공사 업체의 얘기예요. 시의 얘기가 아니라, 공사 업체에서 경위서를 쓴 걸 보면은, 우리 정원율 시장님이 브리핑을 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사업체의 이야기를 우리 익산시에서 브리핑 자료로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자, 압취 방지 덮개. 그 다음에 부유물 때문에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되었다. 자, 이거 우리 황지우 주무관님,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시에서 판단한 겁니까?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마이크, 예, 답변하세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일단 그 공사 업체의 경위서나 이런 것들을 듣고 판단을 한 거예요? 7월 5일 날 그때 이제 물은 잘 빠지는 건 확인했거든요. 저희 갔을 때 시점은 좀 틀리긴 하지만요. 네,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저희 도착했을 때는 저도 한 10시 좀 넘어서 갔었거든요. 물이 배수가 되고 있을 때였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배수가 되는 영상,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1시 반경에 배수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1시 정도면은 물이 배수가 되고 있었다. 근데 그때쯤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배수 상황에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예, 침수 물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때는 확인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저도 배수관을 열어봤어요. 저도 배수관을 열어봤는데 그때 배수관을 열어봤을 당시가 10시 한 반경에서 11시 사이예요. 그때 배수관을 열었는데 전혀 배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사업체의 경위서를 제가 봤어요.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이 오셔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이제 자료를 주진 않았어요. 열람만 해달라고 하고 감사 중이라고. 봤더니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악취 방지 덮개, 부유물,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장판이나 이런 것들로 막아놨다. 그래서 공사 관계자들이 치웠다. 제가 그래서 CCTV로 확인해 봤어요. 7월 5일 날 오후 2시부터 상황들을 쭉 보니까 악취 방지 덮개 그대로 있고요. 악취 방지 덮개를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7월 5일 날 그 침수될 때 부유물들이 과연 많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봤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워딩은, 시장님이 읽은 이 워딩은 공사 관계자들이 경위서에 적시한 내용들이 그대로 브리핑 자료로 쓰였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시의 입장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우리 황재우 주무관님이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임자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면 좀 판단이 성급했던 거 아니었는가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사 관계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브리핑이었다. 그 다음에 1차 수해 이후에 상류는 우리 직원들이, 하류는 공사업체를 믿고 그냥 거기다 맡겨뒀다. 하류에 들어가서 확인하신 우리 직원분들 계세요? 그 박스는 들어가지 않으셔도 그 도로 위에서 맨홀을 열고 확인한 것은 직원들이 확인을 했다는. 저도 아마 맨홀을 열지 않고 그냥 맨홀만 열고 봤으면은 이 상황을 몰랐을 겁니다. 하수관 안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은 이 상황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계자들의 말을 믿고, 자, 1차는 천재지변이다. 부유물들과 악취 방지 덮개, 거기 깔아놓은 장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부 자초한 측면도 있고, 악취 방지 덮개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작용을 못했다. 악취 방지 덮개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설치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틀간 6일 날하고 7일 날 1차 수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걸 했나요? 아까도 우리 윤영수 의원님께서 대응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틀간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 악취맨홀 뚜껑 18개소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그 상가하고 시장 쪽에 준설과 동시에 그 CCTV를 넣어서 확인을 다 했고 준설까지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에서요. 예. 그때 2차 회의를 했어요. 예. 그저께 했습니다. 예.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수도가 역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황재우 주무관님도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시죠?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 배수지의 상황이 수위가 높아서 전체가 하수관이 통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상황은 이해를 못하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배수지의 수위가 높아서 통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배수지의 수위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그 하수관 안에 물이 꽉 차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황재우 주무관님, 그 얘기죠? 좀 더 여기 계속 계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습박스가 꽉 차 있겠죠. 예. 그러면 배수지가 수위가 높아서 하수박스가 꽉 차면 우리가 지금 이 중앙동에 있는 물이 평화동을 거쳐서 인화동으로 해서 배수지 쪽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인화동하고 평화동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건 이제 하나의 그런 의견일 뿐이고요. 우리가 네. 거기가 차서 물이 안 나갔다고 우리가 결론 지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네네. 저희 쪽에서 답변한 내용도 아니었고 네네. 뭐 위원님들한테 나온 내용이었어요. 네네네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확인 안 되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네, 그럴 상황이 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배수지 수위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통수가 안 돼서 하수관이 꽉 찼으면 중앙동을 빼고 중앙동보다 하류 지역인 평화동과 인화동은
당연히 역류가 됐어야죠. 더 저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하수과에 근무하시니까 그거는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성급하게 제가 뭐 단정지어갖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성급하게 답변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수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저는 그 하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수관 안에 물이 꽉 차서 역류를 하게 되면 우리보다 저지대인, 그 중앙동보다 저지대인 인화동과 평화동이 거기는 물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저지대, 고지대라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구배 자체가 익산 시내 구배 자체가 그렇게 다 좋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의 평지라고 봅니다. 이쪽. 네, 그러면은 그 물이 통수가 돼서 나가는 게 평화동하고 중앙동하고 인화동하고 그러면은 수위가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 예. 그 파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를 제가 모르니까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대답. 그건 모르세요? 예. 근데 이제 익산시 전체 구배 자체는 아니, 그 익산시 전체 말고 제가 지금 익산시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중앙동과 평화동과 인화동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인화동하고 평화동하고 중앙동하고 얼마나 이렇게 높이 차이가 나는지는 저는 아직 여기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보고서나 오늘 그 우리 황재우 주무관님이 제 페이스북 댓글에 다른 데 보면 유속이 빠르다. 유속이 빠르다는 건 뭡니까? 아래쪽으로 물이 빨리 흘러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근데 그걸 확인을 못한 채 제 SNS에 댓글을 달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예전에는 논이나 밭이었던 그 흙이었던 부분들이 비가 오면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담고 있어요. 그 물 흐름이 조금은 완만해져요. 근데 그게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이나 도시화가 계속 진행하다 보면 그 유속이 네. 빨라진다는 거예요. 도달 시간이. 네, 물량도 많아지고 유속도 빠르다는 게 그러면은 그 하수관 내부가 아니라 외부를 얘기한 거였어요? 외부 요인을 외부 요인입니다. 그건. 노면수들이 네. 좀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자, 어제 제가 평화동에 가서 주민들 몇 분 만나봤어요. 7월 5일 날, 7월 8일 날 양일간 거기에 침수 피해가 있었는지 제가 인터뷰를 해서 영상까지 담아왔어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7월 5일 날, 8일 날 침수된 적이 없다. 물이 차오르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평화동과 중앙동 사이에 뭔가 장애물 때문에 이번에 침수가 발생을 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우리 그 주무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 조사위원회 그 위원님이시잖아요. 네, 그때 회의 내용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네, 예, 그때 전문가들, 전문위원들, 뭐 이제 위원장님도 교수님이시고 뭐 전문위원들 계셨는데 그거 판단하기가 그렇게 이건 이거다 하고 이 원인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복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문위원님들이. 네, 전문위원님들이요. 제- 그러면은 전문위원님들의 생각과 우리 황지우 주무관님의 생각도 같다. 좀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이게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평화동이 침수가 안 됐는데 중앙동이 침수가 되었으면 평화동과 중앙동 사이에 뭔가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게- 역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인이 야 여기는 이런데 이쪽은 이렇다고 해서 그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쉽지 않다고요. 자, 그때도- 그때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그 회장님, 예, 중앙동에서부터 그 저기 시청 앞에 그 민원실 앞에서부터 우리가 그 인화동 배수지까지 예, 나가는 그 하수관 도면 있죠. 하수관 도면과 예. 그 다음에 그 배수지까지 나가는 그 구간에
중앙동에서 배송안까지 나가는 구간에 그 저기 단차 그 높이 있죠? 예. 높이 차이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거 우리가 자료가 혹시 없을까요? 도면에? 한번 예, 기본계획 도면에 아마 표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면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 익산시와 공사업체의 입장이 같습니다. 저와 주민들의 입장이 같습니다. 저와 주민들은 하수관 때문에 1차 때도 2차 때도 역류를 통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고 CCTV라든지 이런 제보 영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시에서는 공사업체의 말만 믿고 공사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아무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주민의 편이어야죠.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업체의 이야기를 더 신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